네, 전일제 국내 증시 장 초반에 하락을 딛고 상당히 선전을 해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악재가 국내 증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번복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우리가 또 해볼만 한 건지 오늘도 시장의 흐름과 분위기를 또 확실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시작합니다.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우 과장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대내적으로 큰 이벤트가 또 있고 삼성전자와 LG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궁금증 어떤 것도 좋습니다. 오늘 전화와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022-4875, 022-4875로 전화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조성훈 과장님이 보는 오늘의 국내 증시 어떤 키워드로 접근하면 좋을지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쏠린 눈이라고 오늘의 주제를 잡아주셨습니다. 장전에 이제 3분기 잠정 실적이 공개가 되죠. 네. 사실 오늘 다른 이슈를 하고 싶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마치 그 우리 추석 연휴 전에 그 나훈아 씨 그 생방송 같은 느낌. 다 그거 보게 됐잖아요. 네, 다 기다리고 있는 느낌. 그래서 저도 뭐 어지간하면 이제 시장에 어떤 큰 이슈가 있으면은 이제 거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무엇인가 사실 그런 쪽에 관심이 있기는 한데 오늘은 뭐 거두절미하고 사실 삼성전자 실적이거든요. 이거 외에 뭐 다른 게 필요 없는 하루고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장이 또 끝나면 또 우리 또 한글날을 포함해서 또 3일간의 또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좀 뭐 가볍게 좀 저도 뭐 다들 뭐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저도 오늘은 뭐 여기 한마디를 좀 보태려고 하고 있어요. 재밌네요. 네. 뭐가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포스트 클래스에서 삼성전자를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맞아요. 알죠. 근데 정작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의견을 드린 적이 없죠. 그러니까요. 그게 또 신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삼성전자에게 계속하고 앉아요. 그래서 웃긴 거예요. 근데 그 의도는 뭐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갑자기 이제 웃음이 나온 건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삼성전자 주식을 만약에 들고 있게 되면은 감정이입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는 순간에 최대한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좀 아전인수가 되고 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그런 심리가 저도 모르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삼성전자를 정확하게 분석을 못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정작 삼성전자 주식이 제가 퍼스트 클래스에서 소개해드린 어떤 종목보다 수익률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잠깐 제가 이제 웃음이 나온 건데 자, 일단 차트를 좀 보시죠. 일단 시장을 봐야죠. 시장 코스피 차트인가요? 아주 좋아요. 뭐 삼성전자 차트도 볼 거지만 사실은 오늘 삼성전자 실적을 확인하고 사실 저는 추세 돌파를 시도할 거라고 봤는데 어제 좀 의외로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 오히려 21선 추세선을 어제 회복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이제 정고점을 트라이하는 그런 그림까지도 가능해요. 근데 어제 좀 의미가 있었던 것은 외국인이 코스피를 한 1,000억 정도를 매도를 했죠.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 시장에서 6천억 정도를 매수해주면서 물론 이제 웹도덕의 어떤 그런 현상이었지만 지수를 좀 땡겨줬고 여기 이제 원달러 환율도 이제 소폭 하락하면서 외국인이 1,000억 정도를 매도한 거 이외에는 다른 어떤 이 여건들은 좋아지는. 그러니까 트럼프의 경기 부양책 중단 지시라는 그 악재를 딛고서 나스닥에 또 급락을 딛고서 이뤄낸 반등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러면 이것은 왜 그랬을까를 떠올려 보면 역시 이제 우리 시장은 실적 기대감이 서서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로 돌아가 보죠. 아니 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히 많이 샀네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제 한동안 또 팔다가 어제와 그저께 이틀 연속으로 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긍정적인 전망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정작 삼성전자는 많이 안 오르고, 그죠? 오르긴 오르지만 어제 6만 전자로 안 끝나고 59,900원 전자로 마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거는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좀 제가 편안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 건데. 네. 자, 삼성전자의 지금 실적 전망치가 이제 연휴 전만 해도 10조 원의 근저, 뭐 9조 원대 후반, 그죠? 근데 연휴 끝나니까 이제 10조 원은 기본으로 깔고 가고, 이제 뭐 내심 뭐 11조 이상, 뭐 심지어는 뭐 12조까지 전망하는 뭐 이런 데까지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저는 한 10조 원대 중반에서 11조 원 사이 정도로 좀 그렇게 놓고 봐요. 예.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이제 이걸 상회하면, 이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다.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이면, 뭐 예상보다 뭐 좀 괜찮게 나왔네. 그리고 이제 이걸 좀 하회한다고 하면, 너무 우리가 김치국을 마셨나? 네. 뭐 이런 식의 전 시나리오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정작 여러분들께서는 삼성전자 실적이 그렇게 계속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정작 삼성전자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잖아요. 물론 추세를 잡아주고 시장을 지탱해주는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개인하고 기관 외국인의 구조적인 차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인은 솔직히 미리 예측하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수익을 많이 보기가 쉽지 않아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하고 그 예상을 하고서 들어가야지만 그래야 가는 건데 솔직히 기관 외국인들은요 실적 보고 사도 돼요, 걔들은요. 예, 실적 보고 좋으면 더 사고 뭐 그냥 예상치 수준이면 그냥 요만큼만 사고 예상보다 나쁘면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조가 어디서 나오냐면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건 내 쌈짓돈이잖아요. 내 걸 가지고 내 돈이니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기관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펀드에 돈이 들어오면 그걸로 사는 거고. 좀 기계적으로 그렇죠. 매매를 하는 경향이 있죠. 환매가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사기 싫어도 사야 되고 팔기 싫어도 팔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고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식을 사기 싫으면 주식을 안 산다고 해서 누가 와서 때리지 않잖아요. 너 왜 오늘 주식 안 사? 막 이러지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기관 외국인들과 개인의 이 구조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인들 같은 경우에 주식을 사더라도 어떻게든 한두 틱이라도 좀 싸게 사보려는 것이 이제 내 돈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다 이제 이거 사셨습니까 하면 이제 밑에다 받쳐놨는데 놓쳤어. 이게 이제 개인들의 이 기본적인 매매 행태고 기관 외국인들은 기계적으로 그냥 오늘 이만큼 사기로 했으니까 이만큼 사야 돼. 그러니까 보통 시장가로 많이 사잖아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네. 실적이 장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기관 외국인의 동향을 보면은 이 실적이 기관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지금 해석이 되는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면 실적이 어느 정도 딱 나왔어요. 근데 기관 외국인이 강하게 산다. 그러면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고 오히려 팔아. 그러면 걔들이 생각한 눈높이 또 더 높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힌트가 여기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 장이 시작했을 때 삼성전자의 물론 주가 흐름도 이제 뭐 기관 외국인 수급에 좀 연동돼서 비례하겠지만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것만 보시면 뭐 될 것 같으면 다른 이야기가 필요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개장 전에 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 얘기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뭐 실적 얘기도 좋고요. 삼성전자 얘기도 좋습니다. 시장에 대한 궁금증 020-4875, 020-4875로 전화 주셔서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 핫한 이슈가 하나 있어요. 네. 대주주 요건인데 네.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는 이제 하향이 되고 네. 그리고 가족 합산에서는 개별 합산으로 바뀌게 됐어요. 예, 그렇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세금 내도 좋으니까 나도 대주주 한번 돼보자. 안 그래요, 솔직히요, 그죠? 아니 저는 세금 내시는데. 그러니까 매번 이제 이렇게 손실이 반복되다 보니까 네. 나도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차라리 양도세를 내보자라는 게 사실 여러분들의 공통된 심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세금 내기 싫다고 돈 안 벌겠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막상 안 주면 눕고 싶다고 이제 내가 주식을 해서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중박 내지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드디어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벌었구나 했는데 세금 내라고 하면 안 주면 눕고 싶다고 그때 또 이제 세금이 내기가 좀 꺼려지는 게 사람 이제 심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양도세 이 요건 강화라는 게 이게 사실 어떤 것보다도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좀 있었다는 거. 이걸 제가 종목으로 하나 해석을 해드릴게요. 네. 이거는 이제 사라 팔라의 의미가 아니라 이 종목을 예시로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나노신소재라는 종목을 한번 보세요. 이 종목도 이게 코로나 이 저점에 이게 7,000원 하던 종목이 5만 원대까지 무려 7배 상승하다가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4배가량 상승한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이를테면 이 저점에 주식을 한 1억 정도를 샀어요. 1억 정도를 샀는데
지금 물론 최고점에 못 팔아갖고 좀 아쉽다 하시지만 지금 구간에도 여전히 한 4배 가까운 수익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억이 4억이 된 거예요. 그럼 대주주 양도세 요건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그럼 이 주식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막상 줄이려니까 좀 억울하잖아요. 그쵸. 고점에도 못 팔았지, 그죠? 고점에도 못 팔았지. 또 여기서 이제 내가 또 양도세 또 뭐 부담이 있는데 안 판다고 버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또 같이 안 팔아준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골치가 좀 아파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기서 주식을 1억 좀 넘게 팔아서 한 2억 9천으로 맞춰놨어요. 맞춰놔서 이제 난 요건을 피했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전에 이제 가족 연자제 논란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건 이제 하도 이 저항이 거세니까 이제 이걸 이제 재검토하겠다라고 나왔지만 자 2억 9천을 만들어놨는데 근데 갑자기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마누라가 우리 남편이 공교롭게도 그 주식을 자기 나 몰래 2천만 원 갖고 있어요. 그럼 걸려버리는 거잖아요. 네. 괜히 부부싸움 나요. 이런 거 갖고. 이게 이 합산제도라는 게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잖아요. 이 주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맞춰놨는데 뭐 외할머니가 손주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내 이름으로 계좌 하나 터놓으셔서 그 주식을 갖고 있다. 이러다 보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해마다 무슨 종친이라도 열어가지고 주식회의해야 될 수가 있어요. 이 주식 갖고 계신 분 뭐 손드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그죠? 이치에 맞지 않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안 그래도 올해 지금 코로나 급락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그 코스피가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글로벌 증시에서 덜 오른 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많이 오른 시장이면 시장이었지. 근데 그 많이 오른 배경에 1등 공시는 역시나 동학 개미였단 말이에요. 근데 모처럼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주식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을 지금 들고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서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강화시켜버린다라는 것은 이 분위기에 좀 찬물을 끼얹는 그렇죠. 것은 분명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선진국을 보게 되면 점진적으로 뭐 주식 이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라는 이런 것은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물결까지 되돌릴 수는 없지만 좀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특히나 이제 지금 분위기에서는 조금 그런 유연한 좀 정책 시행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제 관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어제 양도세 뭐 3억 요건은 뭐 여전히 뭐 예정대로 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요 가족 연자제로 불리는 요 합산 제도만큼은 네. 재검토한다라는 것은 이건 사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아, 모르겠어요. 3억이라는 금액도 참 네.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적으면 적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여기서 생각이 그걸 들고. 또 너무 우리가 강하게 얘기하면은 또 누군가 보기 싫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했다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어떻게 온 장인데 네. 저는 이렇게 장이 좀 쉽게 꺾이거나 좀 찬물을 끼얹는 이런 것들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많이 위축되지 않았으면 하는 적어도 동학개미가 이런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시장에 어떤 실망감을 느껴서 다시 시장에 등을 돌리는 일만큼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유, 우리가 지금 재테크로 주식을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인데.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이슈도 얘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이제 전화로 접수가 된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전화와 문자로 접수를 해주셨어요. 원익 IPS 종목 상담 남겨주셨고요. 그 외에도 신풍재지 여기에도 우리가 얘기를 나눈 삼성전자 지금 진입해도 될까요? 라고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이 또 끝난 이후에 추후에 여기에 대한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성호의 퍼스트 클래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잠실지점 조성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